자, 보자. 정적분과 넓이. 자, 아이. 이거. 우리가 얘 증명은 저번에 해줬죠. 이번엔 안 할게요. 그냥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우리가, 정적분 이용해서 곡선과 x축 사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증명할 때는 일단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적분, 그리고 피적분 함수가 x축보다 같거나 위에 있을 때 우리가 정적분을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증명을 했었어. 그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x축 위 정방향. 이거는 그냥 엄밀한 의미는 아니지만 그냥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이걸 정방향이라고 하고 큰 값부터 작은 값을 역방향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증명을 했고요. 얘 같은 경우는 x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증명한 건 x축보다 같거나 위에 있을 때만 했기 때문에 얘를 뒤집어서 넓이를 계산을 해줘야 돼. 뒤집어서 적분을 하니까 마이너스 f를 적분해서 마이너스 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x축 아래쪽은 적분하면 넓이의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 였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기본 내용이죠. 이거는 f와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기. 그 다음에 위쪽도 있고 아래쪽도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하면 되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는 따라하세요. 교차하는 두 넓이가 같을 때 이거 줄여서 따라하세요. 교차 넓이가 같으면 정적분이 0이다. 근데 정확히는 빼기 함수의 정적분이 0이던데 얘는 f와 y는 0이니까 0은 빼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정적분이 0이던데 뒤에서 이제 두 곡선의 관계가 나오면 따라하세요.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두 곡선 사이 넓이는 f의 정적분 하면 요 넓이, g 정적분 하면 요 넓이, 빼면 요 사이 넓이가 나오기 때문에 빼기 함수의 정적분이 두 곡선 사이의 넓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교차할 때 f랑 g가 교차할 때 마찬가지로 따라하세요. 교차 넓이가 같으면 빼기 함수의 정적분이 0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는 게 좋겠죠. 하나만 외우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특별한 게 이제 y축과 이루는 영역, 역함수와 이루는 영역의 넓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둘 다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따라하세요. 주변 넓이 이용. 예를 들면 f가 이쪽에 있고 f 인버스가 이쪽에 있거나 아니면 f가 여기 있고 f 인버스가 여기 있거나 뭐 상관없어요. 자, 만약에 y축과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적분해서 증명했던 건 x축과의 넓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ymax 대칭을 시켜서 x축과의 넓이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 적분을 하는 거예요. 주변 넓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 f 요 넓이를 적분이 가능하다. 그럼 이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 빼고 정적분값 빼면 이 y축과의 넓이가 나오겠죠? 이렇게 주변 넓이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만약에 얘 역함수를 적분할 수가 있다? 둘 중에 하나는 적분할 수 있을 거야, 보통. 그럼 얘 역함수를 적분할 수 있다? 그러면 대칭시켜서 역함수를 바로 적분하면 그냥 그게 y축과의 넓이가 되더라. 다만 차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역함수를 적분해야 되는데 얘네가 대칭하기 전에는 y좌표들이었다. 그래서 y좌표부터 y좌표까지 역함수를 적분하면 그게 y축과의 넓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계정 미적분을 배우면 시환적분까지 세 가지. 근데 지금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너네가 이렇게 판단하면 돼. 만약에 f를 적분할 수 있다? 그러면 주변 넓이를 바로 그냥 계산하면 되고요. f는 적분을 못해. 근데 걔 역함수는 적분할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역함수만 알려줬다? 그러면 y좌표부터 y좌표까지 역함수를 적분하거나 문제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사용하면 된다는 건 알고 있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역함수와 이런 영역의 넓이는 이 ymax 대칭인 상태로 보통 주기 때문에 만약에 둘 다 적분 가능하면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하면 되겠지만 1차가 아니라요. 보통 루트가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둘 다 적분이 안 되기 때문에 ymax를 이용해서 우리가 얘네 넓이가 똑같네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 넓이를 구할 수 있다면 f 인버스 빼기 x 하면 되겠죠. 위쪽에 f 인버스니까 f 인버스 빼기 x를 구할 수 있다면 2배 하면 되고요. 만약에 f를 적분할 수 있다면 x 마이너스 fx를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2배 해도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주변 넓이를 쓰고 싶다면 큰 정사각형에서 b제곱, 작은 정사각형 a제곱 빼고 그 다음에 요만큼을 내가 따로 구해서 2번 빼주면 가운데 여기만 딱 남겠네요. 이렇게 주변 넓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것도 우리가 상황에 맞게 쓰면 되고요. 그냥 이건 식으로 써놓은 거지만 나는 이 식을 외우진 않아요. 이 원리, 이 주변 넓이를 이용하거나 ymax를 이용한다. 나는 이거를 그냥 사용하고 식을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어. 자, 우기함수는 저번 시간 했죠. 네, 이 내용은 저번 시간 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진 않고 넘어갈게요.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나오면 우리가 혹시 이거 우기함수의 정적분 그 성질을 이용할 수 있나? 체크를 해야 되고 홀수차항은 싹 다 날려놓고 그럼 짝수차항 3개 남는데 0부터로 바꾸고 앞에다가 2배 해서 계산하는 게 빠른 거겠죠? 잘 쓸 수 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까다로운 문제들에서 점대칭 함수의 넓이 이렇게 x축 위쪽에 있을 때 넓이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다리꼴을 구해도 되고 중간 지점을 지나는 직사각형을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던 거였고요. 그게 이제 뒤에서 만약에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항상 x축 아래에 있거나 이렇게 걸쳐 있으면 어떡하나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계산을 열심히 해봤더니 그냥 대칭이면 예를 들면 a, b의 점대칭인 애가 있어요. 그 a를 기준으로 똑같은 간격 떨어진 적분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따라하세요. 대칭점의 y좌표 구간의 길이 여기서 곱하면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곱해버리면 되고 자 그럼 주기함수의 넓이부터는 이제 또 안 했던 부분인데 자 주기함수 넓이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구간이 이렇게 한 주기씩 한 주기씩 옮겨가도 넓이가 계속 어떨까 얘들아? 계속 똑같겠죠. 그럼 내 맘대로 위아래 끝에 똑같이 주기만큼을 더하거나 빼도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이고 내가 계산하기 편할 때까지 계속 바꿔버려도 돼요. 예를 들면 주기가 2라고 쳐봐. 그 2000부터 2002까지 그러면 2 그냥 1000번 빼서 0부터 2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0으로 만드는 게 제일 빠를 테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따라하세요. 구간의 길이가 주기의 정수배 주기의 배수일 때는 어차피 똑같은 넓이들이 계속 더해졌을 거기 때문에 주기 몇 주기 들어갔냐? 그 n 주기 들어갔어요. 그럼 n 곱하기 한 주기인데 a부터 a 플러스 b 구간의 길이가 딱 한 주기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든 항상 똑같다고 했었죠. 예를 들면 그림으로만 살짝 표시를 해주면 이런 느낌이었어. 예를 들면 b부터 여기가 b 플러스 p 이렇게 되겠죠. 요 사이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정적분하면 위쪽이니까 넓이 그대로 나오겠죠. 자 근데 어차피 얘 떼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면 결국에 한 주기 넓이를 구한 거랑 똑같고 여기서 얘를 이렇게 떼서 여기다 해서 한 주기랑 똑같기 때문에 구간의 길이가 한 주기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든 상관없다. 그래서 가장 편한 건 따라하세요. 0부터 p까지 여기 0으로 고정시켜놓고 계산하는 게 제일 빨랐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주기함수 정적분 이렇게 두 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요. 자, 이건 안 할게요. 자, 정적분과 평행이동 이것도 내용을 조금 추가를 했고요. 자, 이거는 그냥 문제를 풀 때 설명을 한 적은 있는데 개념 프린트에도 넣어버렸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A부터 B까지 fx-p를 적분했다라고 하면은 이거의 의미가 따라하세요. f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한 걸 p가 만약에 양수라고 쳐봐. p만큼 옮긴 걸 a부터 b까지야. 그 원래 그래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면 똑같을까? 다시 얘를 p만큼 옮겨서 a부터 b 그 원래 거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a-p부터 b-p까지 해서 우리가 평행이동을 이용할 수 있고 계정 미적분을 보려면 얘 치환해서 치원적분에는 상관은 없는데 뉴스2에서는 그냥 평행이동 되는 걸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기억하면 된다. 자, 언제 편하냐? 오히려부터 편해요. 자, 얘 볼게요. x-2에 4승하면 이거 적분하려면 전개에서 항 5개 나오겠죠. 0차부터 4차까지. 그거 다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거 x 4승이었으면 계산이 개편하잖아. 항이 하나니까. 그래서 얘를 y는 x 4승을 평행이동 한 거구나 해서 이만큼 옮기고 1부터 4니까 옮기기 전 몇부터 몇까지는 똑같겠다 하면 되나요? y부터 2까지 하고 x 4승 dx에도 결과가 똑같다. 이거 완전 계산 개편하죠? 그럼 얘 적분하면 5분의 1 한 다음에 5승 되니까 2의 5승 빼기 마일의 5승 하니까 33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전개하려면 좀 귀찮아. x-2 3승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얘는 계산할 수는 있겠지. 근데 얘가 간단해지고 얘가 조금 복잡해지는 게 계산이 훨씬 편하거든. 지금 항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럼 얘도 평행이동을 하면은 이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이만큼 거꾸로 다시 되돌릴게요. 1부터 2까지 한 다음에 그럼 얘는 이만큼 왼쪽 x 플러스 2로 x자리에 x 플러스 2 집어넣는 거 똑같아요. 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전개했을 때 원래는 항이 4개가 나와야 돼. 근데 지금은 항이 몇 개밖에 안 나와요? 2개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빠르다.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오지만 이게 좀 더 빠르다 이런 내용이고
자, 얘 같은 경우는 F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계정 미적분에서는 이 합성함수죠? F에다가 X 마이너스를 합성했죠? 합성되면 우리 속함수를 치환을 한단 말이야. 그럼 치환적분이 되지만 여기서 평행이동으로 우리가 마1부터 2까지 하고 X 플러스 2 하고 F, X dx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경험으로 가져가면 좋겠죠.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이렇게 다룰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뭐 중요한 내용 다 했으니까 공식 나오겠죠? 자, 2차 함수의 넓이 공식. 자, 이건 따라하세요. 2차와 2차 이하 그런 상황이고, 얘는 몇 개의 교점이 생길 때래요? 2개. 2차와 상수함수와 교점 2개, 2차와 1차 함수, 2차와 2차 함수 교점 2개, 빼기 함수 만들면 전부 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X축 이렇게 되버리겠죠? 빼기 함수 만들면 H가. 그래서 우리가 두 곡선 사이, 두 그래프 사이 넓이는 빼기 함수의 정적분이니까 어쨌든 다 빼기 함수로 만들어 족분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 공식으로 다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지. 주의할 거는 빼기 함수를 만들 때 2차 빼기 0차니까 얘 A 그대로 나올 거야. 최고차량이 빼기 함수도. 2차 빼기 1차니까 그대로 빼기 함수 최고차량 A일 거야. 얘는 만약에 A'였다면 빼기 함수의 최고차량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공식만 외우고 빼기 함수였다는 것만 기억하면 저번에 뺐을 때 이거 그냥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6분의 해서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자, 이거 하나씩 써놓고 이거 테스트 볼 거니까. 자, 1번은 2차예요. 이건 이따가 쓰면 돼요. 2차는 공식이 첫 번째 따라하세요. 2차와 2차 이하 교점이 몇 개일 때? 2개일 때. 그럼 얘는 하나만 딱 그릴게요. 이렇게 알파, 베타, 요 넓이. 자, S는 하면은 6분의 절대값 A. 내가 최고차항 계수 A로 계속 쓸게요. 귀찮으니까 안 쓸게. 계속 겹치니까. 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2차일 때는 길이가 3번 곱해진다. 이렇게 외우면 좋고, 3차는 4번, 4차는 5번.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할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자, 동일한 두 넓이는 이렇게. 이건 저번에 우리 문제 풀 때 했던 내용이죠. 이거 3차로 증명을 했었지 그때. 자, 얘는 이 사이에 6분의 하는 그 넓이죠. 그 넓이랑 완벽히 똑같은 거는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일 때. 요 지점이다. 반대편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마찬가지. 얘랑 얘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2차와 2차 이하 빼기 함수 만들면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하면은 이 닮음이잖아요. 이렇게 자르면 뒷변이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똑같으니까 밑변도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빼기 함수 해보면 어차피 저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보통 잘 쓰고 얘도 좀 쓰지만 이것도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좋겠다. 2차랑 2차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에서 수고되지 않는다면 쓸 수 있으면 좋겠고, 쟤도 내가 귀찮아서 이 그림 하나씩 너무 귀찮아가지고 안 했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요 지점, 중간 지점이면 되게 특이한 점이었던 거 기억나나요? 평행이었어. 여기가 중간 지점이었죠? 2차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딱 이렇게 잘라서 이 넓이랑 똑같은 지점 찾아라. 그러면 여기서 요 간격 이 P라고 둔다면 여기서 루트 3P 만큼 떨어진 지점까지 요 넓이가 같을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 수 있으면 되고, 2차랑 2차도 마찬가지겠지? 2차 교점 중간 지점 반쪽 넓이. 그럼 여기도 1대 루트 3 이렇게 잘라서 이 넓이랑 똑같겠구나. 이렇게 해석해서 풀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동일한 두 넓이 빼기 함수 했을 때로 우리가 외웁시다. 동일한 두 넓이 1번이 이렇게, 2번 동일한 두 넓이는 온전히 이 넓이랑 똑같을 때는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이렇게. 요 넓이 구해라. 그럼 몇 분의 하면 되는 거예요? 몇 분의? 6분의 기본 넓이랑 똑같으니까 6분의 하면 되겠죠. 이거 안 써도 되겠지? 똑같으니까. 자, 세 번째. 이거 하나 더 쓰자. 그림으로만 이렇게 합시다. 절반이랑 똑같을 때는 따라하세요. 1대 루트 3. 여기가 P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요 길이가 루트 3P일 때 그때가 넓이가 똑같다. 이렇게 그림으로만 써도 되겠지 얘들아? 식으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굳이 귀찮으니까. 우리가 받아쓰기 연습하는 건 아니니까 의미만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는 따라하세요. 2차와 2차 이하 교점 2개. 이번에 교점이 몇 개일 때예요? 1개. 그러니까 접점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차와 0차가 교점하게 접할 때, 2차랑 1차가 접할 때, 2차랑 2차가 접할 때까지 얘를 다 쓸 수가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쨌든 얘랑 얘를 빼기 함수 만들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생각을 해보자면 이 넓이는 이거 플러스 땡땡땡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평행이동한다고 요 사이의 넓이가 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얘를 원점이 되도록 평행이동한 게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P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절대값 AP 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가 3분의 절대값 AP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P로 하지 말고 그냥 통일을 시켜서 X좌표 차이를 알파 베타 이렇게 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논다면 이렇게 될 거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빼기 함수하고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접점이 생긴다, 교점이 1개다 그러면 바로 조공식을 쓸 수 있어야 돼. 넓이에서는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로 쓸게요. 그럼 여기가 S는 여기는 3분의 절대값 A, P, 습관이 무섭네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그림 그리고 식 쓰면 되고요. 다음 자, 2차에서 두 접선 얘 같은 경우는요 일단 외워야 될 게 첫 번째 우리 얘 센 C단계랑 자이할 때 빼기 함수 했을 때 대칭 구조 나오면 무조건 그 접선의 교점은 중간 지점 생긴다. 그때 우리 문제 풀 때 했었죠. 문제 풀이할 때 따로 증명은 안 할 거고요. 계산하면 나와요. 자, 그때 여기는 모양을 내가 3개를 외우라고 했었어. 네 번째 두 접선. 두 접선이 나오면 모양 3개 정도 외우면 좀 편하다. 사실 외우는 거는 하나만 외워도 되겠나 보네. 요거 색깔로 표시를 해줄게요. 야, 여기 빨간색은 6분의 하니까 내가 안 써도 되겠지? 이 빨간색은 따라하세요. 2차와 1차 이하. 그러니까 6분의 하면 되니까 앞에서 했으니까 굳이 얘는 안 쓸게요. S1은. 자, 내가 여기서 할 거는 이렇게 접선 2차 이렇게 생긴 넓이. 이 넓이 공식은 일단 외워야 되고요. 사실 요거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유도가 되기는 해요. 두 개만 씁시다. 여기서 첫 번째 빨간색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죠? 얘 넓이는 그냥 계산 이렇게 해요. 중간 지점이라 했으니까 잘라서 따라하세요. 2차와 접선 그럼 아까 요 공식 쓰면 돼요. 3분의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차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반이야. 그럼 세제곱하면 몇 분의 1이 될까? 2분의 1이 8분의 1이 돼버려요. 그래서 24분의 1 이렇게 나오고 반대편도 대칭해보면 똑같아서 24분의 1에서 24분의 2에서 1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6분의까지 포함한 이 삼각형을 문제에서 물어볼 때도 있으니까 이거까지 공식으로 외워버리면 좀 편해요. 안 외웠다? 괜찮아요. 이거랑 6분의 한 거랑 따로따로 더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얘는 두 개를 더한 이 파란 삼각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4분의 이렇게. 참고로 얘들아, 야 이건 아는 문제 만약에 나왔다? 큰일 나는 거야. 정석대로 하면은 여기서 뭐 그었다 라든지 아니면 접점 알려줬다? 접방 작성 연립해서 둘이 같다 하면 교점이 나오고 반 나눠서 인테그랄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더하기 인테그랄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다 하고 있어야 돼. 너무 특별한 상황이니까 얘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꼭 공식을 쓸 수 있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 3차 함수의 넓이 이거는요 따라하세요. 3차와 3차 이하. 그럼 이게 3차와 1차죠 지금? 3차와 2차여도 돼요. 3차여도 상관없어. 교점이 그냥 몇 개일 때? 2개. 3차, 3차 이하가 교점 2개다? 그럼 빼기 함수 그리면 전부 다 그냥 싹 다 이렇게 놓은 거야.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된다. 뭐
둘 중에 하나니까 어쨌든 넓이 공식은 똑같기 때문에 3차와 3차 이하가 교점이 두 개일 때로 기억을 해주면 좋고요. 이런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했나요? 자, 교점이 두 개일 때는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근데 이거 따라하세요. 12분의 길이 4개 이렇게 되는데 이거 내가 저번에 너네 보여준 적 있냐? 내 인터넷 이것저것 뒤지다가 어떤 사람이 영역 나눠가지고 넓이 비율 다 구해놨다고. 그거 외우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내신에서 혹시나 나오면 개꿀이니까 이것도 외워도 괜찮아요? 이걸로 외우면 좀 더 좋아요. 왜냐면 그럼 문제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하려면 12분의 하면 된단 말이야. 이거 구하세요 하면은 조금 계산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넓이 공식을 외우면 그냥 얘도 공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 꼴 그리고 여기 비율만 외우면 돼요. 자, 일단 얘는요. 너네가 뭘 써야 되냐면 3차 첫 번째 접선일 때 좀 크게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변곡점, 극소 높이 같은 점 이렇게 했을 때 요렇게 자르고 변곡점과 높이 똑같은 직선 요렇게 자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바깥쪽에 요거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그려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얘 넓이와 얘 넓이랑 어차피 똑같아서 요 넓이 구하라 그러면 이거 얘랑 똑같은 거죠? 요렇게 5개는 더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우리가 숫자를 외웁시다. 따라하세요. 4, 4, 5, 3, 1, 7, 8. 네, 이거는 외워서 처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4, 4, 5, 3, 1, 7, 8. 이렇게 숫자를 그냥 우리가 이름처럼 외워버리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땡땡하고 S는 하고 일단 4분의가 되고요. 여기서는 4, 4분의 절대값 A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일단 무조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여야 되는 거야. 조심해야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해서 베타 알파에다가 해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때까지 구해라라고 해도 베타를 여기로 쓰면 안 돼. 요렇게 2점 썼을 때 비율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파우 곱하기 n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자, 예시들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일단 공통으로 4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건 공통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얘 한번 볼게요. 얘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너무 예쁘게 잘 맞죠? 0, 3 그럼 P가 1인 그런 세팅인 거겠죠? 그러면 몇일 때가 극대고 선생님들 몇일 때가 극대인가요? 1일 때가 극대 언제가 변곡점? 2일 때가 변곡점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 0부터 1까지 그러면 요 넓이에요. 요 넓이야. 그럼 얘는 자 4분의 최고차항계수 2죠? 절대값 2니까 2 한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면 3이죠? 3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얘 비율을 생각해보면 요걸 이렇게 잘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라하세요. 4, 4, 5, 3 그 다음 뭐였어요? 그러면 얘는 4, 4, 5, 3 이렇게 되니까 1, 7 이렇게 되니까 내가 원하는 영역의 넓이는 몇이구나 비율이 1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넓이가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0부터 2도 해볼까요? 2는 그럼 어디까지 넓이를 구해라? 랑 똑같은 말이죠? 변곡점까지 구해라? 이건 똑같은 말이겠지? 그림 조금 찍어놓고 16분의 11. 뭐라고? 16분의 11이 아니라 그냥 11. 잠깐만요. 그러네. 비율이네. 그러면 전체는 8이. 아이씨 잘못 썼다 이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뻔했네요. 그럼 전체 이렇게 하면은 넓이가 잠깐만. 이거 확인을 해봐야겠다. 만약 전체라면은 여기가 8, 4, 32만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원래 공식 12분의 그 공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 큰일 날 거. 여기가 3, 3 이렇게 되니까요.
요 넓이 우리가 원래 외웠던 요 공식이 12분의 절대 이거 때문에 이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분의 1이죠. 안 쓰던 걸 쓰면 이게 조심해야 돼. 여기서는 P의 자승이 우리 한 조각 P 했을 때 얘를 내제곱을 해야 돼. 그럼 이게 맞아요. 얘는 맞고요. 여기가 틀렸어요. 여기가 P니까 1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맞아. 내가 이렇게 계산해봤을 때 분명히 내가 해봤는데 방금 종민 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그러네. 내가 증명해봤을 때는 여기 P로 났을 때가 확인이 됐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것도 한번 봅시다. 0부터 2까지니까 얘 4분의 최고창 2 한 다음에 P가 지금 1이죠? 1에 4승 이렇게 써놓고 그런 다음에 몇 조각이냐? 이 조각수를 써주면 되는 거야. 0부터 2까지가 4, 4, 몇이었죠? 5, 3, 1, 7 하고 여기는 통째로 몇인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럼 0부터 2까지는 이렇게 넣으면 9, 15니까 20? 이렇게 계산하면 넓이가 바로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지현아, 불만 있어? 왜 하나 더 이거까지 하면 너 펜 집어 던지겠다. 얼굴 좀 펴세요. 무서워. 네. 자, 0부터 3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거죠. 네, 알고 있던 그건데 이걸로도 한번 써봅시다. 4분의 2하고 P4승 이렇게 써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3까지 이렇게 더해주면 27 이렇게 되겠죠? 2부터 4는요? 2부터 4. 2부터 4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요만큼이니까 여기 2, 4니까 여기 3. 요 부분은 요 바깥 부분이랑 똑같은 거죠? 여기 몇 조각으로 생각하면 되겠니? 3조각, 5조각, 8조각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2, 1, 4승 곱하기 8조각 이렇게 하면 되나요? 혹시 목이 네 맘대로 움직이니? 얼굴 표정은 진짜 이 안 된 표정인데 왜 끄덕거리냐? 진짜 알겠어? 네. 표정이 너무 심각하시겠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차는 이렇게 뚫고 지나가고 접할 때는 교점이 3차의 교점 2개일 때는 우리가 근데 이것까지 이게 아니다. 진짜 애매하게 2분의 1부터 3까지 이렇게 했다. 그냥 계산해야지 뭐 그러면. 굳이 막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계산을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요렇게 얘네 케이스가 나올 때는 우리가 이 공식을 잘 쓰면 좋겠다. 자, 공식을 한번 외워봅시다. 따라하세요. 4분의 절대값 A. 그런 다음에 원래 기본 공식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누굴 쓸 거다? P를 쓸 거예요. 이게 3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랑 똑같은 거예요. 얘를 쓸 거고 그럼 81분의 가 나오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따라하세요. 4, 4, 5, 3, 1, 7, 8 이걸로 그냥 몇 조각? 4조각, 4조각, 5조각, 3조각, 1조각, 1조각, 8조각이니까 총 몇 조각이냐? 여기를 써주면 된다. 요렇게 해서 너네가 센이랑 뭐 이런 거 풀 때 RPM이랑 다른 프린트를 풀 때도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교점이 3개일 때가 나오겠네요. 동일한 눈넓이는 이거는 4차 함수일 때로 생각해서 뭐 한번 이거는 이걸 테스트를 봐야 되나? 자, 이게 도함수고 원함수를 따로 우리가 구한다고 치면 자, 아래쪽 넓이니까 따라하세요. 감소량. 근데 얘 지금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증가하니까 이런 그래프일 거란 말이야. 기울기 0일 때죠, 여기가 0. 그리고 이렇게 증가해서 기울기 0. 그리고 이렇게 다시 증가한 이런 그래프일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가 몇 대 몇 내분점인 거 알고 있어 이미? 1대 3 내분점인 거 알고 있잖아요. 따라하세요. 한실근, 세실근, 3중근이니까. 그래서 외울 때 그렇게 외우면 좀 편하다 그랬죠? 이렇게 1대3 내분점에서 극점이 생긴다고 했었으니까 따라하세요. 감소량과 증가량이 같다. 그러면 넓이에서는 따라하세요. 축 아래 넓이와 위쪽 넓이가 같다. 이렇게 해서 동일한 넓이인 거 확인할 수는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내가 이거 쓰는 문제는 본 적은 없거든요. 내 기억에. 내가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내 기억에는 이거 쓰는 문제는 없어요. 그래도 일단 설명을 할 테니까 쓸 사람 쓰세요. 이 테스트는 일단 빼겠습니다. 나중에 문제 나오면 얘도 추가해서 보자. 일단 지금 나는 기억나는 게 없어서 안 해볼게요. 자, 얘는 엄청 많이 쓰죠? 너네는 쓸 때 이 밑에다가 2번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여기다 쓸게 일단.
3차 2번. 2번은 이제 교점이 3개일 텐데 공식을 요거 하나만 외우면 되긴 해요. 요거 하나. 그러면 얘까지 다 커버가 되긴 하는데 이거 아주 특별한 상황. 교점이 3개인데 간격이 똑같을 때는 요거 변곡점이 여기 걸쳐 있기 때문에 요걸 쓰는 게 좀 빠르다 라고 외우면, 2개를 외우면 좀 더 빨리 풀 수는 있겠지만 외우는 게 싫다? 그럼 하나만 외워도 풀 수는 있어요. 자, 여기서 모양이 좀 특별했던 거죠. 모양이 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알파, 베타, 감마 했을 때 네, 요 넓이 되라. 그럼 S는 하면, 자, 따라하세요. 2차 넓이 공식 몇 분의 였죠? 6분의 한 다음에 최고차계는 A로 봅시다. 절대각 A. 하나는 얘네 둘. 2차 넓이 공식이니까 몇 승 하고 끝나야 돼? 3승 한 다음에 따라하세요. 2차 공식 길이 하나. 이렇게 되는, 길이 하나 더 곱해주면 되는 거였죠? 근데 길이가 뭐였냐면은, 자,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공식 작성했죠? 따라하세요. 중점, 남은 점. 네, 아직 안 쓴 남은 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둘 중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니까 절대값 씌워도 되고, 아니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뺐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네가 외울 때 편하려면은 여기는 얘는 남은 점, 얘는 중점,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 2차 넓이 공식 쓸 거예요. 2차 공식 에다가 길이 하나 곱하는데 남은 점과 중점의 차이, 그 길이를 우리가 곱해주면 된다 라는 거였고요. 4차는 공식이 2개밖에 없어요. 아이고. 네, 4차는 2개밖에 없어요. 자, 하나는 따라하세요. 4, 5, 20, 25, 30. 이렇게 외워도 괜찮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나은 것 같아요. 얘 그래프에서 기울기 0지점 몇 개? 2개니까 몇 분의? 20분의. 이렇게 외우면 조금 외우기는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20은 아닌 거죠. 계산해보니까 20이 나왔던 거지. 자, 여기는 기울기 0지점 몇 개? 3개. 이때는 그러면 우리가 3개니까 몇 분의? 이렇게 외우면 조금 편하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따라하세요. 4차와 4차 이하. 잘 잤어? 네. 고생이 많네요. 자, 예를 들면 봐봐. 이런 것도 돼요. 4차가 이렇게 있고요. 그런 다음에 2차가 3중도 와 쉽지 않겠는데? 안 해. 2차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접점이 2개가 생겼다. 이 사이 넓이 구해라. 그럼 빼기 함수도 중근 2개가 나올 거야. 서로 다른 두 중근. 그럼 여기서 빼기 함수를 그려보면 땡땡땡 해서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어차피 넓이는 우리가 4차 이하가 2 접점을 가진다 하면 30분에 이 공식을 쓴다 라고 여기서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4차는 왜 얘 갑자기 별로 바뀌었어? 4차는 첫 번째 이렇게 기울기 0인 게 너네 외우기 편하게 요거까지 같이 외우세요. 기울기 0인 게 2개 이렇게 써놓고 여기가 알파, 베타. 자, S는 하면 여기는 자, 기울기 0인 게 몇 개 점이라고요? 그래서 몇 분의 그렇게 외우면 조금 편하다고 했죠? 20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얘는 4차니까 몇 제곱? 4제곱 5승 이렇게 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교점이 부접점이 나올 때 요 넓이를 구해라. 알파, 베타 하면은 S는 얘는 기울기 0인 게 몇 개 점이라고요? 3개. 극대 하나, 극소 2개니까 그래서 몇 분에? 30분에 하면은 외우기 완전 쉽죠? 뭔가 규칙들이 있어서 외우기가 조금 편해요. 많긴 하지만 외우는 게 불가능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요렇게까지 요것만 일단 우리가 외워서 최대한 너네 숙제할 때 계산 얼마 안 길 거야. 너무 센 RPM, 하이매스 요 정도니까. 근데 최대한 이거 쓸 수 있는 건 다 쓰세요. 자, 일단 정리하고 너네가 쓰고 외울 시간을 좀 줄게요. 뭐요? 이거요?
여기다 이렇게 너네가 쓰세요. 여기 P 이렇게 P에 4승 곱하기 N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2차 공식은 몇 개 있는지도 알고 뭐뭐 있는지도 알고 공식이 뭔지도 알아야 돼. 내가 다 주고 백지만 내면 백지에다 쓰라고 할 거예요. 재현아, 그렇게 충격적이었어? 아, 씨, 이건 충격적이네. 자, 따라하세요. 2차 4개. 4개고요. 자,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2차와 2차 이하. 교점이 2개. 그래서 교점부터 교점 사이의 넓이를 쓰는 거. 아, 쓰지 마, 쓰. 같이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따라서 동일한 넓이. 이거는 2차와 2차 이하 교점 몇 개일 때? 1개일 때 또는 접선일 때 이렇게 해도 괜찮죠? 그리고 얘는 몇 개 접선일 때? 수접선일 때는 이렇게 뾰족 요넓이랑 삼각형 2개 준다고 했죠? 따라하세요. 2차 4개. 2차 4개 기억하세요. 자, 동일한 넓이는 요 2개야. 6분의 요넓이랑 똑같은 거랑 반쪽이랑 똑같은 거 2개 다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3차는 따라하세요. 3차 2개. 교점이 몇 개일 때? 2개일 때. 교점 몇 개일 때? 3개일 때. 참고로 변곡점은요. 변곡점일 때는 4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 이렇게 되니까 외우려면 외우세요. 나는 그거는 쓰긴 하거든. 왜냐면 변곡점일 때도 좀 자주 나오는 편이라서 근데 쓰는 걸 까먹었나 보다. 지금 쓰기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너네는 외우세요? 나 여기다 써줬으니까 그래 하자. 같다 이렇게 하면 가운데 변곡점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다 S는 하고 얘는 그러면 4분의 얘를 3번으로 넣을까? 아니면 2번에 합칠까? 2번의 일부분이니까 2번으로 넣을게요. 절대값 A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 이렇게 좀 비슷하게 생긴 거 헷갈릴 수 있는데 구구단도 존나 비슷하게 다 외워 쓰잖아요. 많이 하면 돼요. 외워지게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4차 4개, 3차는 2개, 큰 범주를 따지면 2개예요. 아까 그 동일한 넓이는 내가 테스트를 보진 않을게. 자, 4차도 맞아요. 몇 개? 2개. 그럼 개수만 먼저 외워보자. 개수만 수영도로 머릿속에 구조를 떠올린다면 일단 넓이 공식을 구해라. 그러면 2차 숫자로 쓰는 게 아니다. 2차, 3차, 4차 이렇게 되겠죠? 2차 몇 개라 그랬어? 순서는 상관없어 얘들아. 이렇게 되겠죠? 얘부터 생각해볼까? 4차는 기울기가 0인 시절 몇 개냐로 나눴었죠? 3중근계형 요렇게 됐을 때 그리고 요렇게 2점 생겼을 때 3차는 교점 몇 개일 때랑 몇 개일 때? 2개일 때랑 3개일 때 2차는 그럼 이렇게 순서를 해도 나쁘진 않겠다. 하나일 때, 2개일 때, 하나일 때, 그 다음에 동일한 두 넓이 요거랑 그 다음에 몇 개 접선 그려질 때? 두 접선 그려질 때 이렇게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구조를 너네 외울 때 나는 그렇게 하거든. 외우는 게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된다? 일단 뭔가 구조화 시켜놔 머릿속에. 그러면 좀 기억이 좀 더 오래가는 느낌이라 구조화시켜서 먼저 이 목차를 먼저 이런 내용들이 있다를 먼저 외워놓고 그 다음 세부적인 걸 몇 분에 이런 거 외워주는 게 낫지 않을까. 4, 4, 5, 3 이거 아쉽긴 하니까요. 나도 많이 안 써봐서. 자, 일단 이거 프린트 여백에서 아무데나 써보세요. 일단 이거 얘들아 사진 찍어놓으세요. 사진 찍어놓고 너네가 쓴 걸 사진 찍어도 되고요. 칠판에 찍어도 되고 너네 나중에 숙제하다가 매번 뭐 프린트 찾을 수 없으니까 숙제하다가 공식 필요하면 바로 그냥 확인하세요. 설명서라 생각하고 계속 봐. 잠깐 쉬었다가 지금 50분이거든? 쉬는 시간 포함해서 10분 정도 외우려나? 시험을요 9시 10분에 테스트 보겠습니다. 9시 10분 20분 정도 남았어요. 쓰고 알아서 외우고 쉬고 하세요.